네, 안녕하세요. IM 장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 저희 회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99년도에 설립한 이제 벤처 캐피털로 시작한 대체 투자사이고요. 이장표 가져온 이유는 어, VC가 갑자기 여기 왜 왔지? 이 스타트업 행사에 또 이 좋은 클라우드 AI 얘기하는데 VC가 왜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99년도라는 숫자에 저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생겨났는데 구글이 1999년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세콰이어라는 투자사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는데 혹시 그때 얼마의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받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선물을 챙겨왔는데 당시에 한 900억 정도의 기업 가치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은 제 마지막 업데이트에 하면 2,700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이라는 이런 큰 빅테크 글로벌 넘버 원, 투를 다투는 그런 회사도 VC와 같이 성장해온 스타트업이고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도 같이 좀 성장을 하고 또 동반자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VC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지금 이제 VC 사업부만 떼놓고 보면은 1.5조 정도의 AUM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IMM 인베스트먼트로 보면 한 8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네, 저희는 뭐 홍콩, 서울, 뭐 도쿄, 싱가포르 다양한 이제 글로벌 또 지점들 두고 있고요. 어, 안에서 다양한 그 시리즈별로 좀그 펀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이제 찾아온 저는 이제 IMM에서 가장 앞단에 좀 초기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 심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단이라고 하면 뭐 프리 A부터 시리즈 A, B 정도를 보고 있고 또 추가로 이제 글로벌 펀드들 그래서 인도, 뭐 일본 펀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소개는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재밌게 좀 더 다이나믹한 그 VC가 되고 싶어서 기존에 그냥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벌어서 돈을 안겨다 드리는 이 기존의 1세대 VC에서 좀 더 나아가서 LP라고 하면 이제 출자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쩐주님들, 그래서 쩐주님들한테 돈을 안겨주는 거 외에 실제로 스타트업들과 LP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그냥 뭐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LP 분들을 이제 SI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들도 많이 모셔서 저희 펀드에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LG, 뭐 현대 다양한 그런 빅 그 컨글로머레이트 컴퍼니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LP로 또 스타트업 CEO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멘토링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SI 분들은 또 POC까지 같이 연결하고 뭐 필요하면 같이 공동 투자까지 같이 하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에코시스템을 빌드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VC들이랑도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글로벌 GTM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동 투자 기회들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구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저도 이런 행사들을 했었는데요. 구글에서 왜 자꾸 이런 스타트업 분들 여기에 모시는 걸까요? 구글도 필요한 게 있어서입니다. 스타트업 분들도 필요한 게 있고 그 중간에 그 리소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저희는 이제 BC 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리소스들을 어, 이제 연결시켜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공동 투자도 하고 또 글로벌에서의 프레젠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뭐 구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뭐 메타, 뭐 MS 다양한 기업들과 이걸 같이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좀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저도 강의들 들었는데 좀 너무 재밌게 듣다가 좀 딱딱한 내용인데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초기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오신다 해서 그냥 이제 VC가 무엇인지 도대체 뭘 하는 데고 도대체 뭐 LP며 GP며 이런 게 무엇인지 기본 개념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그래서 그 VCP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체 투자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투자라고 하면 뭐 주식,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가 전체 자산 비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전체 자산 중에서 한 6에서 7% 정도를 차지하는 게 VCP이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국내 스타트업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뭐 LP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쩐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출자자라는 게 이제 결국에 이 펀드 VC 펀드를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정책 자금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개의 기관이 있고요.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국내 스타트업의 어떤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각종 공제회들, 뭐 연기금들, 보험사, 뭐 캐피탈 회사들, 다양한 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일반 기업들에서도 전략적 투자자로 이런 그 출자자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자자 LP가 있고 저희와 같은 VC들이 이걸 운용하는 운용사, 그래서 GP라고 하고요. 이제 이걸 돌아가는 이 펀드가 이제 VC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VC이고요. 뭐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억셀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초기 투자 VC, 뭐 중대형 VC 다양하게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초기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실제로 이걸 인큐베이팅하고 밸류업 시키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거를 억셀러레이터라고 하고요. 이제 VC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 이제 IMM 같이 좀 더 시리즈 B 전후로 좀 보는 게 좀 컴포트 존인 그런 VC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여기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VC들 만나면서 어떤 데에 좀 집중하고 있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VC의 투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코로나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제 바이오 그리고 ICT 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엄청 핫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일 어떤 카테고리로는 바이오가 20년도까지는 가장 많이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ICT 서비스 영역들도 투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와 서비스 영역에서는 좀 투자가 조금은 그 성장세가 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은 좀 빠지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ICT 영역에서의 뭐 전통 제조업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그래서 딥테크 영역이 조금 더 그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을 저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VC 펀드에서 10개 회사를 투자하면 보통 몇 개 정도가 잘 될까요? 어, 보통 한 80% 정도는 이제 투자한 원금의 멀티플 한 3배 이하에서 이제 다 회수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3배에서 5배 사이가 되고 실제로 1% 정도가 이제 한 20배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뭐 10x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시고 뭐 문샷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VC에서도 한 1에서 뭐 2% 정도 되는 그런 문샷들이 항상 나와서 그런 그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이 전체 펀드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IMM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2014년도 결성됐던 펀드에서 뭐 오늘의 집 같은 회사가 저희가 2억 원을 투자해서 280억 원을 이제 회수를 해서
140배 이렇게 되는 그런 투자를 했는 그런 사례가 있고, 사실 이런 회사가 또 나오기까지 저희가 또 많은 심사숙고가 있고 또 사후 관리를 통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항상 밀착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제 돈으로 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저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또 정책 자금 그리고 또 저희를 믿고 돈을 맡겨주신 그런 LP 분들의 수익 안겨다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너무나 중요한 어젠다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IPO 엑싯이 이제 거의 유일한 이제 엑싯 방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뭐 30%, 40%, 45% 이렇게 IPO가 전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저 위에서 이제 초록색 뭐 매각해서 이제 M&A 및 세컨더리 포함이라고 하는데 세컨더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기관한테 또 파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그 기관도 그 주식을 가지고 엑싯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주식은 될 수 없잖아요. 언젠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 제외하고 본다면 IPO가 가장 이제 유력한 이제 엑싯 채널이고 국내에서는 사실 M&A에 대한 그 엑싯 출구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M&A 통한 엑싯이 한 뭐 30% 많게는 뭐 50%까지 달하는데 국내에서는 10%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초기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직 투자사들 만나지 않으셨거나 혹은 뭐 만나고 계시다면 항상 이제 IPO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혹은 엑싯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염두하시고 VC들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너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데라고 하면 그냥 저희도 다양한 일들 합니다. 이제 펀드를 만드는 일도 하고요. 펀드를 만들고 투자하고 나서 투자한 회사들과 같이 뭐 이제 회사를 빌드업하는 역할들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제 가장 펀더멘털한 일, 코어 일이 이제 투자겠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IR 자료를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IR이 뭔지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 이제 IR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랑 이제 미팅을 진행하고 저희는 이 미팅한 것들을 가지고 회사 내부에 가져가서 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혹은 어떤 것 같습니다라는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투자심의위원회는 보통 이제 보드 이제 유럽이나 미국 회사에서 보드 멤버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의안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그런 의결권을 가진 분들 앞에 두고 이 회사에 대한 정말 A to Z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어,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숫자가 많이 다 공시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어, 엄청 깊이 있게 쓰는데 보통 정말 잘 쓴 리포트들이 한 30장 이렇게 리포트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이고 아직 숫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없는 경우도 심지어 있는데 이 회사, 이 팀, 이 회사의 그런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의 현실성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서 뭐 적으면 한 50장, 많게는 막 110장 이런 리포트들을 정말 A to Z 다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에 한 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보통 두 번, 세 번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도 그때 가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회계실사, 뭐 재무실사, 뭐 법률실사 다양한 어떤 실사들을 또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앞뒤로 저희가 투자 조건들을 저희도 또 협상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납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지금 이 자료는 그 배달의 민족의 11년 전의 IR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지금처럼 어떤 유니콘으로 될지 아무도 몰랐었고 시장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IR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장은 이럴 것이고 본인들은 전단지를 대체할 것이고 이렇게 꿈을 비전을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 사실 많은 자료들이나 IR을 보면은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사실 그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개발 너무 잘해서 허깅 페이스에서 리더보드 몇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파인튜닝을 잘하는 회사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순서가 바뀐 거죠. 아, 저는 이거를 정말 문제로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이러하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기술에 꽂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는 저희는 이제 보통 그런 일반 보통주를 투자하기보다는 RCPS라고 해서 전환 상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R는 이제 상환, 그래서 나중에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그리고 전환, 이제 나중에 뭐 보통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우선주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그 조건들의 들어가 있는 우선주를 텀sheet을 짜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표준 계약서에서 한국 벤처 투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저희가 대부분 그걸 많이 준용을 해서 뭐 다양한 이제 투자 텀sheet 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저희도 좀 하방을 맞고 스타트업 분들도 또 안전지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조건들이 또 있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사실 그 좀 이거는 좀 클리셰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안 갖고 왔는데 근데 또 기본은 또 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초기 투자할 때 그러면 뭘 보냐 숫자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뭘 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너무 뻔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대표이사라 했지만 대표이사랑 팀이 좀 더 정확히 맞는 표현일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팀이냐, 얼마나 또 똘똘 뭉칠 수 있고 얼마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냐를 저희가 결국에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드 투자는 지금까지 딱 한 번 했는데 팀 보고 했습니다. 팀과 이제 그냥 그 사업 계획의 현실성 보고 했는데 어, 팀이 그래서 잘 모으는 것만으로도 초반에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사업의 내용, 이 회사가 이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엑싯 가능 여부 앞서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숙명이기 때문에 IPO의 각이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팀이 좋고 아무리 돈이 찍혀도 이 투자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 뭔가 숨길 것 같고 중간중간 뭔가 얘기 안 할 것 같고 뭔가 중간에 얘기하면서 불쾌한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사실은 이제 이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또 빠르게 소통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노하우이기도 한데 만약에 투자자를 찾는다고 하면 뭐 너무 좋은 큰 하우스의 그런 투자자, 뭐 너무 유명한 그런 심사역 이런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 펀드가 우리 회사랑 적합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 뭐 지방 회사다. 그러면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주 목적을 가진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펀드들을 찾아가서 우리 뭐 전북 회사인데 우리 경상남도 회사인데 그쪽에 경상남도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냐? 우리를 좀 만나 달라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그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좀 더 같이 또 소통하는 게도 원활할 것이고요. 또 아니면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어떤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AI 펀드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태동 시점인데 뭐 AI 펀드에 또 투자를 받게끔 좀 먼저 찾아가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아보서 하면은 좀 더 그 연결고리가 짙게 짙은 상태에서 또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주어진 게 많지 않아서 정말 얕고 그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뒤에 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또 질문하러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초기 그 스타트업 분들 아마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 꼭 파이팅 하시고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 또 찾아뵙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